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표현 대리 협의 무권 대리까지 했죠. 페이지가 136페이지. 표현 대리 들어가기 전에 이합조한 거 복습. 자, 사기 강박. 상대방 사기입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3자 사기. 제3자가 갑을 사기쳤죠. 사기당한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없어요. 지계약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알 반대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다. 3자 사기. 자, 대리인 사기쳤네요.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 사기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3자 사기 아니에요. 사기에 있어서는 상대방 본인과 동일시, 같은 놈. 따라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병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 본인 사기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의 3자에게 이 취소로 대항 못합니다. 의사표시 동네 세트, 상대적 취소. 적용 범위, 소송행위를 내가 사기당했네요. 취소 못합니다.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민법 의사표시 규정이 작동이 안 돼서 그래요. 자, 혈액 발생 시기, 도달주의죠. 도달한 때 혈액 발생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자, 도달이 뭐냐?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지. 받아봐야 된다거나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했네요. 보호할 필요 없겠네요. 따라서 도착된 걸로 봅니다. 알 수 있는 상태 놓인 때. 도달했네요. 효력 발생. 따라서 이제는 도달한 후라면 철회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도착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엄청 중요하죠. 발송 후 사망했네요. 제한 능력자가 됐네요. 괜찮아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나는 죽었어도 편지가 상대방 도착하면 무조건 효력 발생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네요. 5살짜리 미성년자래요. 나는 내 의사표시 대항할 수 없다. 단 아버지 법정 대리인 도착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 피의자가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상대방을 몰라요. 상대방 집 주소 소재를 몰라요. 공시송달로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자, 대리 3명관계 복대리 무권대리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협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수권행위로 태어나네요. 임의대리, 법이 주네요. 법정대리.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입니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세트. 자, 임의대리권의 범위. 대리는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자, 하지만 계약 해제 권한은 없다. 취소 해제권은 따로 주지 않는 한 없다. 자, 계약 체결, 이행이란 단어가 나오고 포괄적 단어가 뜨면 권한이 많다는 얘기죠. 따라서 포괄적 대리권 있는 놈은 매매대금 지급 날짜 뒤로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 권한이 많겠죠. 포괄. 권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보존행위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 보존행위에 좋은 거죠. 갑 재산 지켜주는 행동. 갑 권리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소멸시효를 스톱시켜줬네요. 좋은 거 할 수 있다.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인이 등기 박아줬어요. 소유권 먹여줬네요.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다. 본인이 돈 갚아야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대리인이 갚아줬어요. 연체이자 안 물게 해줬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얘들 보존행위로 다 할 수 있다. 자계약 쌍방대리 안 됩니다. 본인 때문에. 원칙 금지. 하지만 예외. 본인이 네가 허락해 줬거나 또는 채무에 할 수 있다. 자기 계약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좌 이체할 수 있다. 등기 신청. 법무사, 쌍방대리 허용됩니다. 등기는 쌍방대리 허용된다. 법무사 생각하시면 돼요. 법무사 등기. 여러 명 대리 있네요.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 따로따로 팔러 다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수권행에서 너희들 따로따로 다니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공동대리로 제한할 수 있다.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네요. 성년 후견 개시됐네요. 파산했네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법 조문이에요. 성년 후견 개시돼야지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 아닙니다.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관계가 종료, 위임계약이 종료했거나 또는 수권행위를 거두어들였죠. 수권행위 철회,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 자, 언제든지 본인은 수권행위 거두어들일 수 있다.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을 배신 때리는 대리행위를 했어요. 자, 원칙. 이게 대리권 남용인데 원칙 유권대리. 대리권 범위 내죠. 유권대리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원칙 유효, 알랄 무효. 비진이 규정, 유추 적용. 이 경우로 하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죠. 원칙 유효, 알랄 무효, 비진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그대로 작동돼요. 대리권 남용. 대리행위, 현명주의. 저 갑 대리인이에요. 자, 현명하지 않았네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 본다. 따라서 대리인은 착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을은 대리란 말을 안 했지만 상대방이 갑 대리란 걸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란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행위 하자 의리한 이 대리행위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죠. 법률행위 동내 반사의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고 법조문에 있는 의사표시 문제도 발생하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선악, 과실 유무 다 문제될 경우 이 대리행위의 하자는 본인하고 대리인 중 누구? 대리인 기준으로. 그래서 비진이, 통정, 착오 다 대리인 기준. 자, 중요한 게 3번이죠. 대리인이 상대방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대리인 사기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리인 기준에 따라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누가? 취소권자인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다면 아무리 본인이 갑이 사기 당해도 사기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 이 매수인 병이 바빠서 대리인을 시켜서 부탁했는데 대리인이 적극가담 끝났어요. 본인은 당연히 이런 사실을 모르겠죠. 본인 안 봐요. 대리인이 반사의 짓거리 했네. 적극가담 반사요. 그럼 무조건 이 제2매매는 반사회 무효.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선이든 뭐든 소유권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대리인 시켰을 때 대리인 적극가담 무조건 소유권 없다. 불공정 엄청 중요하죠. 공박, 경솔, 무경험 이 세 가지. 공박은 떼어냅니다. 공박은 아버지가 급해요. 그래서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자, 예외가 발생하죠. 본인이 시시콜콜이 지시 때렸네요. 그때는 대리인 기준이 아니에요. 본인 기준으로 바뀌어요. 시시콜콜이 지시라는 두 글자가 뜨면 대리인 기준이 아니라 본인 기준. 그러니까 본인이 알았으면 안 거예요. 대리인이 몰랐다고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지시본, 공본. 나중에는 그런 머리채 따도 돼요. 나중에. 대리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자, 문장에서 하죠.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그래서 5살짜리 미성년자에게 대리권을 줬죠. 자, 이놈이 아이스크림에 팔았죠. 본인은 미성년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본인도 취소 못하고 이거 아마 안 했을 텐데 추가했어요. 법정 대리. 미성년자 부모님도 취소 못해요. 결국 부모 동의 없이 5살짜리가 갑 아파트 대리인으로 팔 때는 절대 취소 못해요. 본인도 못하고 지 아버지 법정 대리인도 못해요. 자,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대리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겠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효과 기속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그래서 이 매매계약의 모든 효과, 주된 효과, 보수 효과 시험 이게 나오죠. 취소 해제권 다 본인만이. 그래서
본인이 취소해줘야지 대리는 따로 특별수권이 없는 한 취소해제 권은 없어요. 주로 우리는 그 판례 때문에 해제가 나오죠. 대리는 해제 권한 없다. 복대리,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걸 외워놔야 슉 가는 거예요. 본인, 갑의 대리인이죠. 갑 아파트 팔려다니까 병은.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 이름으로 계약해라.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을과 똑같은 권리 의무 있다. 자, 수권으로 선임, 태어나기 때문에 수권행위.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선임한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진 않아요. 감독해야 되니까. 자,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의존성, 종속성.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새끼도 죽어요. 복대리권도 같이 죽습니다. 보행권의 책임. 임의대리인 원칙 보행권 없어요. 신뢰관계 때문에. 갑이 을을 믿고 맡겼으니까 원칙 딴 놈 못 시킵니다. 하지만 예외. 본인이 승낙해 줬어요.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그때는 선임할 수 있다. 선임했는데 사고 쳤다. 어떤 책임을 지느냐. 대리인은 본인한테 선임감독 잘못했을 때 지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했다. 그러면 선임감독 책임이 아니고 이 경우에만 부적임, 불성실함 알고도 통지,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집니다. 그때 아니면 책임 없어요. 자, 법정대리 반대겠죠.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지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법조문이에요. 따라서 완빵으로 책임집니다. 사고 치면.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마찬가지. 부득이한 사유는 무조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남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자비문권대리 본인 추인 거절권. 자,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네요. 무권대리 무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확정 무효 아닙니다.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유효로 변해버리는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추인 문장에 써봅니다. 추인 전 유동적 무효 상태. 추인 일방적 의사표시죠. 단독이니까 형성권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어요.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한테도 할 수 있고 승계인 정한테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무권대리인 을한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아야 상대방에 대항할 수 있다. 다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몰랐다면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다. 다 상대방은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자, 묵시적 추인. 상대방으로도 돈 받았네. 행동하면 묵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추인. 하지만 이의 제기하지 않았어요. 장기간 본인이 방치했어요. 행동한 게 없어요. 행동한 게 없으면 묵시적 추인 아닙니다. 7번 중요하죠.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 그대로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꿔버려요. 변경 추인.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효력 없다. 자, 추인하면 소급 유효. 처음부터 소급 효력이 생긴다. 소급표가 있어요. 이 소급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합니다.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일 거고요. 상대방 최고 철회. 자, 최고 물어보는 최고. 상대방 물어봅니다. 추인 여부 답 좀 해주세요. 물어보는 최고. 누구한테 최고하느냐? 반드시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이달 말까지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그게 아니라 발신주의 발하지 아니하면 연락 없으니까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법이 정한 효과. 그래서 최고의 성질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자,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걸 알고 있네요. 나쁜 놈이네. 악의 상대방.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권 줍니다. 악의 상대방이라도. 자, 철회는 날려버리는 것. 철회하면 확정 무효죠. 유동적 무효가 확실히 무효가 돼요. 철회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 왜? 좋은 권리니까, 날려버리니까. 비싸게 샀을 땐 날려버리니까. 철회는 선임한.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어요. 자, 철회는 누구한테 하느냐? 을한테도 할 수 있고 갑한테도 할 수 있고 추인 전까지. 본인이 먼저 추인했다. 추인 후? 철회 안 되겠죠. 지가 먼저 철회했다? 후? 본인은 추인 안 돼요. 서로 먼저 한 놈이 이겨요. 그래서 후 없다가 많이 작동돼요. 후 없다가. 전 있다, 후 없다. 됐어요. 철회 다 한 거예요. 상대방의 책임. 자,
본인이 추인을 안 해죠. 무권대리인데.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본인한테는 들이대지 못하고 뭐 을을 족쳐야지. 그게 무권대리인의 상대배당의 책임이에요. 너 계약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에 상대방 선택합니다. 자, 책임 물으려면 선임무과실일까? 따라서 상대방이 선임무과실 반대, 될 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아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또 을이 어린 새싹 5살짜리예요. 어린 새싹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아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무권대리는 상당히 책임. 물론 판례, 그건 3월에 할 거예요. 자,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이제 표현대리. 136페이지. 표현대리. 자, 봐요. 표현대리란 게 뭐냐? 무권대리입니다. 동네는 무권대리. 그런데, 무권대리인데, 의리한 이 법률행위 외관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해요. 그런데 그 외관을 데리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믿어요. 그때 이 외관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권대리인데도 본인이 책임을 져요. 이게 표현대리예요. 동네는 표현대리는 동네가 어디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예요. 의리한 매매는. 하지만 일정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해줘요.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 책임지지 않거든요. 이게 표현대리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표현대리 종류. 우리 민법은 3가지를 정해요. 대리권, 수요표시, 표현대리. 줄여서 수요표시, 표현대리. 두 번째,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세 번째,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 후 계약이에요. 대리권도 없는 놈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수요표시 표현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소멸 후 표현대리. 이렇게 훈련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이놈이 95% 나와요. 열에 9번, 5번, 9.5번이 고난을 넘은.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만 죽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꽤 어려워요. 표현대리는 대리에서 가장 어려워요. 어렵지만 또 제가 아주 쉽게 가르치니까 저만 또 따라오면 돼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자, 수요표시 표현대리가 뭐냐? 자, 봐요. 갑이 을병이 있죠. 갑이 친구 병한테 전화해요. 친구 병은 은행 지점장. 병, 내가 을이라는 내 대리인 보낼 거야. 그러면 1억 대출해주고 저당권 박아 담보대출 권한을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상대방 병에게 표시를 해. 전화했다는 얘기요. 지점장 친구야, 내 대리인 내일 모레 보낼 거니까 대출 좀 잘 좀 해줘. 자, 병은 갑의 전화를 받았으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대리권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걸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병은 당연히 이틀 후 을이 찾아오겠군. 담보대출 받으러. 근데 갑이 대리권을 안 줘버려요. 준다고 했는데 안 줘요. 사정이 생겼겠죠. 그런데 을은 와요. 은행으로. 그래서 1억 빌리고 저당권 박아버려요. 서류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상대방 은행 지점장 병은 전화 받았죠. 갑이 지 대리인 보낸다고. 대리인이라고 믿었겠죠. 믿었을 거예요. 상대방은 사실은 이놈은 대리권이 없어. 안 줬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대리권 없다는 걸 모르고 잘못도 없어. 자, 이때 본인이 일단 무권대리니까 의리한 이 계약은 본인에게 무효. 무권대리 법률행위 본인 책임지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라면 책임을 져줘야겠죠. 그래서 예외. 무권대리인데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 이게 수요표시 표현대리. 잘못했지. 갑이. 아니 대리인 보낸다고 했으면 보내야지. 근데 대리권 안 줬죠. 그래서 대리권 있는 것 같은 외관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표시 표현대리. 이 느낌을 가지면 돼요. 대리권 수요함을 표시했는데 사실은 안 좋다 그거예요. 자, 이게 법조문이죠. 법조문이 좀 어려워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얘가 나온다면. 잘은 안 나오지만. 자,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교재 보면서 해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자, 복잡하죠. 우리 대리, 표현대리 법조문은 상대방 병을 제3자라고 표현해요. 표현대리에서만 3자는 누구? 거기다 적어요. 병이라고. 그래서 교재에다 적어요. 3자는 갑을병에서 상대방 병이에요. 자, 사람 넣어서 읽습니다. 3자 병에게 타인은 누구겠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타인은 을이에요. 을 적어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병한테 은행 지점장 친구한테 갑이 전화했죠. 나 을한테 대리권 줄 거야? 라고 표시한 자 갑이겠죠. 자, 이놈이 찾아왔죠. 대리권 사실 안 줬는데. 그래서 을이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3자. 그러면 타인은 을이고 적어요. 타인은 을이고 처음 적어야 돼.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타인은 을이고 3자는 병이겠죠. 그러면 을병 이 계약에 본인은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 안 줬죠. 이게 표현대리 제도예요. 자, 그러나 제3자 적어요. 병이 상대방 병이 을한테 대리권 없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엎어. 알알 반대 엎어. 선의 무과실에만 책임지지 알알은 책임지지 않는다. 항상 반대예요. 알알 반대 선의 무과실. 법조문이 엄청 어려워요. 특히 알알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거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으로 외워야 돼요. 부정은 잘 안 외워져요. 어떻게 외운다?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이게 세트예요. 책임 물으려면 보호할 가치. 그 보호할 가치는 몰라야 되고 잘못까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묻건 대린 상대방 책임도 선의 무과실일 것 알랄한데 여기도 선의 무과실일 것 알랄한데 긍정을 외우고 알랄은 반대로 엎어버려야 돼요. 이게 표현대리 책임제도군요. 자, 제목이 뭐예요? 표현대리 네 글자지만 사실은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예요. 본인.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보호할 가치. 보호할 가치가 뭐다? 선의 무과실이에요. 잘못까지 없어요. 단순히 모르는 걸로도 안 돼요. 선의 무과실. 자, 그러면 수요 표시 표현대리는 느낌만 가지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대리권 준다는 걸 표시한 놈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믿는 걸 전제로. 이게 수요 표시 표현들이에요. 자, 이제 넘겨요. 넘겨서 여기 142페이지 소멸 후 표현대리부터 볼 거예요. 이번에는 대리권이 소멸한 후 표현대리예요. 이 법조문은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제가 아예 띄우지도 않았어요. 연락이 어려워요. 법조문을 잘못 만들어서. 아예 보지 마세요. 한번 봐봐. 느껴봐요. 얼마나 어렵게 법을 만들었는지. 이따가 설명 듣고. 자, 한번 읽어볼까? 한번 봐봐요. 대리권 소멸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모른 때는 그러하지 않냐다. 뭔 소리야? 넌 앞으로. 자, 이 법좀 보지 마시고. 법정이 너무 어려워요. 양거 없어. 자, 봐요. 본인 갑이 을한테 담보대출 받아와 대리권 줬어요. 을은 대리권 있는 유권 대리인이죠. 자, 대리냐. 그런데 을의 대리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은행을 찾아가.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은행 찾아가 담보대출 받아버려요. 돈 빌리고 저당권 박아버려. 자,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대리행위 한 거죠. 그러면 이 을의 담보대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죠. 물론 상대방 선의무과실이라도 무권대리죠. 중요한 건 여기니까. 무권대리, 이 법률행위, 대리행위 본인에게 무효예요. 하지만 본인은 책임집니다. 선의무과실을 전제로. 자, 그러면 분명히 표현대리는 본인이 뭔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전화했으면 줘야지 왜 안 줬어? 분명히 그건 느껴져. 그런데 여기서는 갑이 무슨 잘못했을까? 아니, 이놈이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안 가야지. 갑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법은 네가 책임져 했을까요? 여기서 갑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갑은 무슨 잘못을 했냐? 잘못했거든요. 잘못하니까 법이 책임지라고 하죠. 어떤 잘못했느냐? 기존 대리권이 있었죠. 근데 대리권이 소멸했죠. 근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와서 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받아놓은 서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은 대리권이 소멸됐으면 맡긴 서류를 회수해야 돼요. 없애거나. 근데 방치했죠. 그러니까 있던 서류 가지고 장난쳐버린 거지. 그래서 소멸을 표현대리 본인 잘못은
기존 대리인이 주었던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을 칠 수가 있지. 누구한테 서류 줬죠? 도장 특히. 인감도장, 증명서. 그딴 거 있으면 반드시 회수해야 돼요. 도장 받아와야 돼. 도장을 계속 맡겨놨죠? 사고 치면 표현대리죠. 표현대리. 그래서 이게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대리행위했죠. 그런데 서류를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 이제 느껴요.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대리행위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 이게 소멸의 표현대리. 이유는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 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요. 고난을 넘은 표현들. 자, 이제 다시 왼쪽으로 와요. 이 조문은 보지 마시고 조문 X해버려요. 저것만 이해했으면 안 봐도 돼요. 상대방 선이 뭐 과실일 것, 그 조문이에요. 근데 선이, 과실, 조문이 좀 복잡하게 돼 있을 뿐이에요. 자,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옵니다.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여기가 이제 138페이지 왼쪽, 여기가 엄청 중요하죠. 표현대리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자, 봐요.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가 뭐냐. 자, 갑이 을한테 1억 빌리고 담보대출 받아와. 저당권 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 플러스 저당권 설정. 이게 담보대출 권한이에요. 내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일으켜라. 그래서 을은 담보대출 권한이 있죠. 그런데 을이 은행 가서 1억 금전소비대차 일으키고 갑소유 부동산 아파트에 저당권을 박으러 간 게 아니라, 을이 은행을 찾아간 게 아니라 관련 서류 있겠죠. 담보대출 받으려면 모든 서류 있어야 되니까 팔아버려요. 그 아파트를 담보 잡은 게 아니라 팔아버려요. 병이란 사람한테. 자, 그러면 갑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지 권한을 넘어서 매각해버렸죠. 이게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거예요. 지 대리권은 담보대출 권한인데 팔아 제껴버렸다는 건 넘었다는 얘기죠. 처분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을은 매매에 대해서는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대리권은 있지만 기본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넘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넘었다는 얘기죠. 좀 이따 나와요. 따라서 이 매매는 대리권 없죠. 매매하라고 대리권 안 줬으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무권대 무효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을한테 매매 대리권이 있다 믿을 만한,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 있다면 이게 선의무과실이에요. 수요 표시하고 소멸후는 법조문이 선의무과실로 돼 있어요. 알로. 하지만 우리 법조문이 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선의무과실로 법조문을 만든 게 아니라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을까, 이렇게 또 단어만 바꿨을 뿐이에요. 선의무과실.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 것.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자, 이 상대방이 을한테 매매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록 무권대리 무효지만 본인이 똑같이 책임져요.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예요. 표현대리라는 네 글자가 떴다는 얘기는 무조건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대리권 소멸을 표시했는데 안 줬죠? 무권대리. 대리권 소멸했죠? 무권대리. 기본 대리권은 있지만 매매는 대리권이 없죠. 무권대리. 결국 표현대리는 동네가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자,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먼저 반드시 얘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수요 표시하고 소멸후는 아예 대리권 자체가 없어요. 아예 안 줬거나 있었던 대리권이 소멸했죠. 아예 걔들은 없어. 하지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깔고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첫 번째 목차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해야죠.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것. 이게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상대방 요건이죠. 상대방은 이놈한테 매매 대리권이 있다 믿을 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목차 3개. 기본 대리권이 있어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라. 상대방 요건, 상대방 비용은 이놈한테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3개.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 조문은 읽을만해요. 읽을 수 있어. 바로 이해돼요.
설명드렸으니까. 대리인이 책으로 봐요. 법조문 항상 문서로 보는 게 좋아요. 대리인이 그 고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자, 고난 외죠. 고난을 넘었다는 얘기요. 지 대리인이, 자, 조가 대리인이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일단 대리권이 있어. 그런데 지 대리 고난 넘어서 고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자, 제3자는 저거요. 병이라고. 표현대리에서 3자는 다 상대방 병이에요. 법을 잘못 만들었어. 제발. 우리 민법. 왜 이렇게 법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제3자 병이 을한테 매매, 대리고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표현대리니까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어라,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 있어라, 상대방은 고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어라. 이 성립요건 세 가지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자, 이제 흑판 봐요. 자, 본인은 이 경우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법이 갑한테 책임지라고 할까? 아니, 이놈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을이? 담보대출 받아오라겠는데 팔아 제껴버리면 갑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책임지는 거야? 을이 잘못했구만. 을이 나쁜 놈이구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가만 보니까 갑은 피해자인데? 을이 나쁜 놈이지. 갑은 무슨 잘못했기에 법이 책임지세요? 무슨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책임지라고 하지. 잘못 없으면 책임 못 물어요, 법이. 뭔가 잘못했어요. 갑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위임장을 줄 때 너 담보대출 받아와.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안 적은 잘못이에요. 두루뭉실 서류 다 준 거지. 위임장 내 대리인. 뭘 대리한다는지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매매에도 상대방은 이놈한테 매매 대리권이 있다 믿은 거예요. 그 잘못이에요.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잘못. 근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해요. 그냥 내 대리인 선임합니다. 위임장만 쓰지 뭘 준다는 걸 안 적어요. 사고 그래서 많이 터지죠, 이게. 장난쳐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너 담보대출만 받아와 이렇게 써놨다면 병이 위임장 확인했을 때 뭐야 너 담보대출 권한이잖아. 매매할 권한 없네.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안 적었단 잘못이에요. 자, 이게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고난을 넘은 표현들. 자, 갑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방금 본 건 이해를 위한 거였고 시험은 여기서부터.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겠죠.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거기를 초과해야 되니까 고난 외에. 기본 대리권 다 돼요. 모든 대리권은 다 기본 대리권이 돼서 넘어버리면 다 본인은 책임져요. 이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이걸 생각하세요. 무조건 갑한테, 우리 대법원은 그래. 다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은 무조건 갑한테 책임지세요 해요. 무조건 책임져. 무조건 책임지게 하려면 다 기본 대리권을 봐버려야겠죠. 그래야 무조건 책임져. 기본 대리권 아니에요 해버리면 책임 안 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현 대리는 대법원이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병을. 상대방 보호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책임을 묻게 해야지. 범위를, 책임 범위를 넓혀버려요. 그게 대법원 판례 기존 룰 패턴이에요. 그래서 다 돼요. 법정 대리인이 넘었다. 법정 대리인이 넘었다. 책임집니다. 즉 이 말을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자, 앞으로 표현 대리는 두 가지 빼놓고는 15개 지문 중 두 가지 빼놓고 13개는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로 끝나요. 15개 중 13개가 이렇게 끝나요. 표현 대리 다 성립해요.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2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우리 시험 기출 중에. 13개는 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쉬워요. 표현 대리. 이것만 큰 틀을 잡아버리면. 법정 대리인 초과했죠? 책임져.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된다. 두 번째,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행위에서 서로 대리할 수 있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부간에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어요. 남편은 부인 대리할 수 있고요. 일상 가사행위에서만 부인은 남편 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넘은 거죠.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로 끝나요. 즉 다 기본 대리권 돼요. 공법상 행위,
등기 신청 대리권이죠. 갑이 을한테 등기 좀 박아와.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국가예요. 개인인데 국가, 사법이 아닌 공법상 권리예요. 따라서 이 대리권은 공법상, 우리 민법이 아니야. 자, 의사표시는 공법에는 작동 안 된다겠죠. 거기는 동네를 나눴어요. 의사표시 규정은 공법행위, 소송행위 적용이 안 돼. 하지만 표현대리는 무조건 책임지게 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법도 필요 없어. 무조건 기본대리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 표현대리는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외관을 믿은.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상대방 입장에서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대리권이 사법이 아닌 공법상 대리권도 다 될 수 있다. 다 된다. 다 된다. 그 다음 을이 복대리인을 시켜서 했어요.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버렸죠. 상관없어요. 다 본인이 책임져요. 그래서 지가 선임하지 않은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도 본인은 책임집니다. 본인이 책임지려면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글씨 커졌어요. 왕별이에요. 엄마 5번 나왔어. 복대리권.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권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을이 매각했든 을이 병이라는 복대리인 선임했는데 병이 넘었든 본인 갑은 무조건 책임진다. 다 진다. 그러면 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그 다음 얘가 살짝 어려워요. 봐요. 설명드려야 돼. 대리권이 소멸했어. 아까 담보대출 권한이 있었는데 소멸했죠. 그러면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으면 안 돼. 거기는 지 가지고 있던 담보대출 권한을 소멸한 후에 한 거예요. 자, 따라서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 이놈이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아버렸네? 그러면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되죠. 그런데 대리권이 소멸한 후 이놈이 담보대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매각해버려요. 두 개가 섞여. 소멸 후 표현대리하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두 개가 짬뽕 되는 케이스. 자, 대리권이 소멸한 후 이 대리권은 담보대출권. 소멸한 후 담보대출 받으러 갔어요. 지 대리권 범위 내에서 갔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해요. 그런데 대리권이 소멸한 후 이놈이 담보대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매각해버려요. 갑 아파트를.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한 후 권한을 넘어버렸지. 담보대출 권한을 넘어서 매각해버렸으니까 매매. 따라서 이건 소멸 후 표현대리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성립해요. 즉 대리권이 소멸한 후 기존 대리권에서 갔다 소멸 후 표현대리. 근데 기존 대리권 담보대출권이 아닌 권한을 넘은 매각했다 넘었죠. 넘으면 무조건 두 번째 가운데 똥 내려와.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성립하는 거예요. 넘었다 무조건 넘어. 즉 무슨 얘기냐. 소멸 후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걸 기본대리로 해서 넘은 거예요. 결국 이 두 개가 왕별할 거예요. 이 5개 중 4, 5번이 제일 잘 나와요. 복대리권도 된다. 표현대리권도 된다. 근데 다 세트죠. 법정대리권, 기본대리권 돼요.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기본대리권 될 수 있어요.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어요.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어요.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어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라고 나온 우리 기출이 30년 동안 없어요. 다 있어요. 이유 무조건 책임지게 하려면 기본대리권은 다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할만해. 그래서 이 단어 잡고 기본대리권 안 되는 놈이 없다. 그다음 마지막도 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요. 표현대리 있다. 없다로 끝나는 건 극히 드물어요. 그것만 잡아버리면 돼 이제. 자, 이게 기본대리권 첫 번째 요건이었고요. 두 번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담보대출 권한을 넘은 매각행위, 매매행위가 있을까? 자, 봐요. 기본대리권과, 이거 5번 나왔어요.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 비슷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요.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고요. 비슷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기본 대리권, 공법, 등기 받으러 가랬는데 이놈의 사법상 매매. 기본 대리권은 공법 동네.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우리 민법, 사법, 개인사, 사법 동네. 전혀 종류가 다르죠. 동네가 다르죠. 그래도 책임져요. 따라서 동네가 전혀 달라도 무조건 책임진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비슷할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전혀 달라도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비슷할 필요 없어. 기본 대리권은 공법인데 너 사법상 매매했어? 책임져. 공법하고 사법 다르잖아요. 대법원 동네 좋아하잖아요. 싫어.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당신 무조건 책임져. 그래서 비슷할 필요 없어. 애워요. 비슷할 필요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따라서 이게 되면 판례죠.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이놈이 등기소 간 게 아니라 등기 박으러 간 게 아니라 사법상 매매 팔아 제껴버렸죠. 그래도 권한을 넘은 표현되는 성립할 수 있다. 비슷할 필요 전혀 다르죠. 등기 신청 저 공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 등기 신청이라는 두 글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이니까 국가에 대한 권리예요. 공법. 기본 대리권은 공법, 사법상 매매, 동네가 전혀 달라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즉 책임져라. 자, 이거 본인을 위한 것임을 의리 표시하지 않았어요. 즉 의리 매각하면서 현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갑대리 의리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대리란 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 처음 나왔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처음 나왔어. 다 성립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다 있다 봤죠? 처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언제? 현명하지 않은 경우. 즉 대리인으로 안 판 경우에 쉽게 말하면 갑대리인 의리요. 나는 갑대리인 의리요. 그렇고 팔아야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내가 갑이요 이렇게 장난쳤든지 이건 내 거요 했지 나는 갑 대리뇨라고 병하고 계약을 안 했어요. 따라서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표현 대리라는 것은 매각 대리권도 없는 놈이 담보대출 권한을 기본으로 대리인으로 장난친 거예요. 대리인으로. 그때 표현 대리 책임이에요. 대리인으로 팔아야 표현 대리 책임인지 대리인으로 안 팔았을 때는 표현 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권한을 일단 넘어야 되고 뭐가 있어라? 대리행위가 있을 것. 즉 대리인으로 팔아야 돼요. 그때 표현 대리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면 본인은 이 경우는 책임지지 않아요. 갑한테 엄청 좋은 판례죠. 계속 책임지라고 하다가 드디어 대법원이 자기를 위한 판결을 내려줬어요.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아요. 외워야 돼. 대리행위라니 대리인으로 팔아야 돼. 대리. 자, 상대방은 을한테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래야겠죠. 상대방은 을한테 매매 대리권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병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손의무과시 보호할 가치. 자, 그러면 세트.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있는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여기서 법률행위는 대리행위죠. 대리행위가 매매계약 법률행위니까 따라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게 여기서 작동되는 거예요. 대리행위 당시. 4번 나왔어. 4번. 기본적으로 표현들이 잘 나와요. 자, 성질. 이건 쉬고 해야겠네. 교재 정리랑 여기는 쉬고 할게요.